네, 반갑습니다. 유스림 센터장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 나왔던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마음이 걸려요, 항상. 참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 투자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다행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치고 오르고 있죠. 트럼프 관련해서 뭐 달러 강세가 뭐 끝나가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뭐 달러 약세 전환 전망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친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게 국내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뭐 이제 다가올 뭐 그런 내용들일 수도 있고 뭐 현재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항상 시장에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달러에도 좀 접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내용이 이번 FOMC나 뭐 앞으로 이제 지표들이나 뭐 발표가 될 때 조금씩 뭐 풀리긴 하겠지만 난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시장이 막 안도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고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고점에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이슈가 나왔을 때 혹은 이 지수가 상승 분위기를 타다가 확 꺾여 나왔을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언제나 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신고가 구간에서 뭐 더 갑니다 뭐 외치면은 편하긴 하죠. 그런데 더 갑니다라고 우리가 취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뭐 지금 나스닥의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지난주에 이제 브로드컴이 좀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프리마켓에서 브로드컴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오르더니 본장에 2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짜 이거 보고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예상치도 못하게 AI 주들이 생각보다 길게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웃긴 건 AI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TSMC도 같이 오르긴 했는데 되게 웃긴 건 엔비디아가 2.2%나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브로드컴이 24% 오르니까 엔비디아가 2.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브로드컴이 상대적으로 이제 AI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에는 지금 어찌 보면은 경쟁사 입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수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빠지고 브로드컴이 올라가니 참 웃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 하락을 견인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게 막 폭발적인 상승이다라고 외치기에 살짝 애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AI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여전히 지금 AI에 대한 기술주들에 대한 나스닥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호주적인 발언들도 증시에 지금 상승 탄력이 지금 되는 것도 있어요. 촉매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포인트들이 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는 걸 좀 중점으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FOMC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인가?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인가? FOMC 일정이 있죠. 올해 마지막 FOMC입니다. 예전처럼 뭐 FOMC의 뭐 민감도가 막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은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매파적 인하라는 단어의 밑줄 쫙 그어주세요. 매파적 인하.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매파적 인하 이 단어에 밑줄 한 번만 쫙 그어주세요. 인하면 인하고 매파적은 매파적인데 매파적 인하는 뭐냐? 비둘기파적 인하 뭐 인하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매파적 인하는 뭔 말이에요? 라고 좀 질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매파적 인하 부정적인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롬 파월 회장이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이기적인 좀 정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으로 근로자 부족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동자가 없어서 식료품 가격이 증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인플레이션 뭐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에 들어가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도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97%의 확률로 0.25%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만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금리 인하를 잠시 중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에 2, 3회 정도로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년에 금리 0.25% 한 두세 번 정도 인하하면 여전히 3%대 이상의 고금리 환경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 금리 인하 속도도 빠르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연속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최악의 그림이 뭐냐면 금리 인하 안 하는 것까지 적게 하는 것까지는 나도 이해가 돼. 그런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재발한다면 그때는 완전히 최악의 그림이에요. 지금 정치적인 부분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연준이 향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고 나서부터 지금 무역 관세를 막 10%씩 중국은 막 15%, 막 20%씩 부과한다고 막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그러니까 지금 뭐 농사일하던 사람들,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 다 이렇게 나가고 나면 그러면은 뭐 농사는 누가 짓고 소는 누가 키우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런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까지도 불법 이민자다 보니까 이 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나가고 나면 일손이 부족해. 이제 시골 농가처럼 일손이 부족한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일할 사람들이 없어. 불법 이민자 포함 10명의 노동자가 일해서 100개의 물건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지금 10명이 아니라 한 8명 되면 100개가 아니라 80개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원재료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반영해서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이번 올해까지는 0.25% 인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상당히 불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혔다. 인플레이션 트럼프 때문에 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여태까지 지수 많이 끌어올렸잖아요. 이때 이후로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열어놓고 좀 봐야 된다가 제 생각입니다. 양봉 전환 시도. 그래 이런 차트 바이 포지션 한번 진입해보자. 자 바이 포지션 몰라. 오늘 또 신고가 돌파 영역이니까 난 몰라. 여기서 신고가 돌파한다 가자 하긴 살짝 무서우니 짧게 자 200불에서 한 300불 라인 오면 그냥 빨리 먹어 치우자. 자 그렇지 160 100 200 250 자 쭉쭉쭉 간다 쭉쭉쭉쭉 자 270 컷! 몰라. 신고가 돌파 영역이라서 이게 본장 들어가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무서워요. 자 오늘 183불 자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